잘 싸워. 어두. 아이의 첫 순간순간은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데요. 취약 통지서를 받는 날에도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집 막둥이도 처음으로 학교에 발을 내딛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때? 멋있어? 취약 통지서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학교에 방문하면 간단한 아이 확인 후 입학 안내서를 받고 이게 끝인가 싶을 정도로 신속하게 끝이 납니다. 큰아이가 동생을 기다렸다가 이곳저곳 안내해주며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니 대견하고 듬직하더라고요. 가능하다면 화장실이나 1학년 교실 등 급식실 위치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월 말이면 담임선생님께서 개별 연락을 주시는데요. 몇 반인지 알았다면 신입생 제출 자료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 공지를 안내받을 수 있는 해당 앱을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추후 입학식 때 담임선생님께서 알려주시고 구비할 기간을 일주일 정도 주시기 때문에 책가방과 실내화, 물통, 개인 물품에 붙일 네임 스티커 정도만 미리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책가방은 아이가 고르겠지만 너무 무거운 가방은 피하는 게 좋은데요. 아이가 직접 매봐서 크기도 보시면 좋겠죠. 개인적으로는 흐물거리지 않고 세울 수도 있는 가방이 보기 좋았습니다. 신입생 막둥이와 벌써 4학년이 된 큰아들, 이제 저는 진정한 학부모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입학을 앞두고 보니 그동안 어떤 점은 참 잘해왔구나 싶고 어떤 점은 아쉽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동안 교육 콘텐츠를 접하며 좋았던 이야기나 또 실제로 경험하며 느꼈던 점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3년 전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통해 부모 참관 수업을 하던 날 좀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몇몇의 아이들이 수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줌 수업 때는 밥을 먹는 친구도 보였는데요. 40분의 수업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엉덩이의 힘을 길러주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수업 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화장실 뒤처리해야 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물티슈나 마른 휴지로 처리하는 방법을, 그리고 혹시나 손에 묻는 실수를 하더라도 비누로 깨끗이 닦으면 되니 실수를 두려워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외 젓가락 연습이나 줄넘기 연습, 우유팩 까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영상을 정리하다가 문득 큰아이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동안 우유가 나오면 우유팩을 친구가 까줬다고 하더라고요. 연습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교재 활동에서 은근히 그림 그리거나 만들기 활동이 있었는데요. 미술 활동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었다고 합니다. 미술을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마음대로 그려보거나 안전거리로 연습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격 급한 엄마는 늘 가방을 챙겨주었더니 갖가지 활동 자료나 리코더를 1년 내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스스로 연필도 깎고 준비물도 챙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보통 9시쯤 자고 7시쯤 일어나는 두 아들은 어릴 적부터 꼭 아침밥을 먹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없고 점심은 폭식을 하게 된다고 하니 적은 양부터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집은 엄마가 밥을 차릴 때면 학교 가기 전 독서 10분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활동을 최소 2년 이상 꾸준히 한다면 그 오랜 기간 노력에 얻은 성취감이 공부에서도 영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큰아이는 생명과학, 로봇과학, 독서 논술 등 아이스크림 고르기 마냥 이것저것 한 분기마다 다른 선택을 해서 즐기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아이가 오랜 기간 꾸준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1학년 입학 동시에 핸드폰을 사주었습니다. 위치 추적과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였는데요. 왜 핸드폰을 사주었는지, 왜 게임을 하면 안 되는지 이야기를 나눈 뒤 앱을 연동해서 관리하고 귀가 후에는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초대했을 때 혹은 놀러 갔을 때는 게임을 못하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물론 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손꼽힐 정도로 허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 폭력성이 있는 게임은 하지 말 것, 자유의 날이 지나면 앱은 삭제할 것, 이미 시작하고 있는 아이라면 왜 하면 안 되는지 자제력도 함께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다른 재미거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심을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아들의 경우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선이나 스토리가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위주로 주말에만 시청하기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습관에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받아들인 적도 있고 한동안은 그놈의 먹방도 보고 쇼츠도 열심히 봤지만 알고리즘의 늪에 빠지면 어떻게 중독되는지 스스로 느껴본 바 왜 보지 말라고 하시는지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듣는 편한 영상 매체에 익숙해져 버리면 능동적으로 읽어야 하는 종이 공부는 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멀리할수록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요즘 학교 친구들이나 사회생활에 있어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에 따라 조율하고 규칙을 정해보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과 TV와 멀어지려면 그것을 대체할 만큼 재미있는 놀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두 아들은 그림 그리거나 끼적이는 활동을 좋아해서 언제든 줄없는 연습장과 스케치 용품을 구비해 두었는데요. 그외 보드게임이나 종이접기, 보석 십자수, 클레이, 블럭도 좋겠습니다. 이미 게임에 빠진 친구들은 다른 놀거리가 실시할 텐데요.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서서히 줄이고 좋아할 만한 다른 취미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색이 됐어? 두 아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유치원에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를 배울 때였습니다. 오도오도 채널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궁투어나 박물관 체험을 통해 배경 지식을 쌓고자 했는데요. 책으로 접하는 것도 좋지만 나가야 그놈의 TV 리모컨과도 멀리할 수 있고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봐야 오래 기억될 수도 있고 보다 쉽게 접근하고자였습니다.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이라도 내비칠 때 좋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이끌어주시면 놀이가 학습으로 연계되기도 하고 또 다른 취미로 스마트폰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역사는 체험할 것도 많고 수능 필수 과목과 더불어 빈번히 사회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을 통해 쉽게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때 포켓몬 카드를 좋아하던 큰아이아는 공격력을 적어서 역사인물 카드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영어에 관심 있는 막둥이 위에 클레이로 알파벳 만들기도 해보았는데요. 생각해보면 유익하고 재미있게 놀거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틈틈이 놀거리도 소개해 드릴게요. 다양한 체험 후에도 좋고 유튜브나 게임하면서 느낀 점도 좋고 자유롭게 일기를 썼습니다. 쓰기에 질색팔색했던 큰아이가 지금은 당연하게 하는 활동이 되었는데요. 거창하고 유창하게 많이 써야 한다기보다 처음에는 맞춤법에 중점을 두기보단 부담없이 마음대로 끼적이기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때로는 감사한 일, 힘들었던 일, 감정적인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체험도 하고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는 함께 주제를 정해보며 꾸준히 조금씩 세 줄부터 시작했더니 어느 순간 한 장을 빼곡히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기를 보면서 키득키득 웃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생각을 글로 옮기기가 너무 어렵다면 그래서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기분이 어땠는지 질문에 답을 유도하며 도와주셔도 좋겠습니다. 요즘 쓰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한 장면을 세 줄이라도 메모해보거나 짧은 생일 카드,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오늘 먹었던 메뉴 등 흥미있는 것부터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학 때에는 생활계획표를 만들어 봅니다. 틀을 만드는 것은 도와주시되 지킬 수 있는 일정을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데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공부를 3년 내내 해왔던 큰아이는 해왔던 그대로 스스로 일정을 짜더라고요.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정한 공부는 스스로 요약하고 정리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학년 때에는 생각머리를 키우고 스스로 쓰는 습관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든 어려움이 생긴다면 부모님과 선생님께 부탁할 수 있는 아이로 때로는 친구들과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소한 일에는 쿨하게 대처하고 힘든 일은 어렵지 않게 이야기 꺼낼 수 있도록 평소에 진솔한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학교 못 간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보다 학교 가기 즐거운 아이로 규칙적인 좋은 습관과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실 텐데요. 담임 선생님의 별도 연락이 없으셨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1학기 학부모 상담 기간에는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고 2학기 돼야 그동안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때 학교 생활에 있어 궁금했던 점을 미리 생각해 두시고 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학년 때에는 수학 선행보다 중요한 것이 독서인데요. 다음 편에서는 예비초등과 저학년이 공부하는 과목별 꿀팁들을 모아 교과 과정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